슈퍼마켓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수천만 미국인의 경제 기반이 된 곳입니다. 이 슈퍼마켓은 수십 년간 저렴한 가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상품의 가격이 곧 폭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식부터 장난감까지 전부 말이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 결정이 우리가 지고 있는 무역전쟁과 관련 있다면요. 그리고 그 슈퍼마켓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2025년 5월 미국 소매 업계의 거대 기업 월마트가 발표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가격이 오를 거라고요. 하지만 단순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 전체를 흔들 만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수입 관세입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제스처로 보였던 이 조치는 결국 장기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온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관세는 처음엔 작았습니다. 하지만 곧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려 145%까지 인상되었고 그 후 30%로 안정화되었습니다. 결과는 일상적인 제품들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아기용 기저귀조차 말이죠. 바비 인형 하나가 $10에서 거의 $15로 오른 건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트럼프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월마트에게 관세를 삼켜라, 즉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본질은 이렇습니다. 관세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 부담을 지게 될까요? 당연히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의 지갑 문제만도 아니었죠.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소비 기반을 지탱해온 월마트는 경제적 쓰나미 앞에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것입니다. 3,600개 이상의 매장, 주간 소비자 수 무려 1억 5천만 명. 이런 기업이 위기에 처한다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저렴함이란 약속 위에 세워진 월마트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격 인상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기업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미국 소비의 괴물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월마트 CEO 더그 맥밀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전례가 없습니다. 수익률은 매우 낮고 이 비용을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월마트가 지켜온 약속을 깨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건 가격 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 정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기업 월마트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소비자들이 고통을 느끼는 사이 월마트는 조용히 전 세계 운영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던 상품들이 이제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관세 부담이 적은 국가들로 이전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공급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생존 전환이었죠. 그리고 이 변화는 본질적이었습니다. Made in America라는 레이블이 사라지고 이제는 관세 방지형 물류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포장 디자인부터 공급망 전체가 다시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의 포기이자 경제적 생존을 위한 재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 월마트는 자동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물류센터와 매장을 점령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혁신처럼 보였지만 그 배경엔 차가운 현실이 있었죠. 미국 노동력의 비용은 점점 높아졌고 기계로의 전환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오랜 세월 월마트에 기대어 살아온 이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도시들에선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월마트는 그들에겐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혼란의 중심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월마트가 해외 공급망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그는 격분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서 그는 글을 올렸습니다. 월마트는 관세를 흡수해야 한다. 하지만 월마트에겐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그들은 소비자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월마트를 반미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월마트는 여전히 수천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싸움은 애국심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의 문제 아닐까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마트는 이제 소비자뿐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것은 일반 미국인들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대기업의 대응 전략 사이에서 그들은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월마트는 명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가정의 경제적 버팀목이었던 이 기업이 이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요. 주마다 월마트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진짜 영향은 단순한 가격 인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밥솥, 기저귀 한 팩, 혹은 자녀 생일 선물 같은 것이었겠죠. 당신은 월마트에 갔고 그곳에서 즉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가격은 아주 싸진 않아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달 같은 물건을 보러 갔을 때 그 가격이 20%, 30% 혹은 50%까지 올랐다면요? 이건 사치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수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세일이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잠깐의 인상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인상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월마트 CEO 더그 맥밀런은 말했습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가격 조정입니다. 하지만 그 생존 비용을 누가 지불하나요? 바로 일반 노동자입니다. 항상 월마트를 믿고 필수품을 구입해온 고객들 말이죠. 소매 유통의 거인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영향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 여파는 지역의 작은 사업체부터 대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퍼집니다. 월마트의 변화는 슈퍼마켓 가격 조정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건 미국 경제 구조 전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월마트가 사업 모델을 바꾼 건 단순히 공급자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접근 가능한 가격이라는 자신들의 약속에서 멀어졌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그 약속은 흔들릴 수 없는 신념이었지요. 월마트의 변화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의 분열, 이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이 분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같은 대기업들이 불안정한 세계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존 전략을 조정하면서 말이죠. 지역사회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작은 도시들에서는 월마트가 최대 고용주이자 주요 필수품 공급처입니다. 이런 곳에서 월마트의 변화는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월마트가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화를 도입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지역 일자리입니다. 이미 농촌 지역의 실업률이 높았던 미국에서 월마트의 변화는 마지막 관에 바퀴는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유통센터와 지역 매장이 폐쇄되고 있으며 수많은 가족들이 생계를 잃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도시에서는 월마트 한 곳이 수백 명을 고용하고 지역 공급망 전반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화와 해외 생산 확대 속에서 이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동화와 수입 제품으로 생존을 이어가는 월마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애타게 찾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이고 자녀이며 이웃입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뼈대입니다. 이 작은 지역사회는 월마트에 의존해왔습니다. 직업부터 생필품까지 말이죠.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면 지역사회도 무너집니다. 학교는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고 보건소조차 운영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화면 너머에서 이 모든 걸 직접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월마트가 변할 때 그 여파는 단지 가격표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이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소폭 인상이었지만 곧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월마트처럼 막대한 공급망과 글로벌 수요를 가진 기업은 더 이상 미국 내 생산을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전략은 무슨 의미일까요? 대기업에게는 간단한 조정입니다. 그들은 생산을 비용이 낮고 이익률이 높은 나라로 이전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가격이 되고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갑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월마트는 자신을 만든 미국적인 정체성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그건 정체성의 재정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역 학교는 교사와 자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고 병원은 고용세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모든 충격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은 이 변화들이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규모의 변화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몸소 느끼는 순간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을 고용하는 월마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로봇 기술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엔 슈퍼마켓에 가면 사람이 계산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로봇이 그 역할을 합니다. 쉬지 않고 휴가도 필요 없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하루 수천 명의 계산을 처리하죠. 그리고 머지않아 물류 창고조차 전부 자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거의 필요 없고 기계들만이 움직이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월마트는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유대는 끊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계산대가 사라질 때마다, 하나의 직무가 자동화될 때마다 한 사람의 삶이 불확실한 미래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월마트는 더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며 자사 물류센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온라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 매장 이면에서는 디지털 공간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당신의 집과 가족에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격 상승, 일자리 감소, 해외 이전, 그리고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현실. 이건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당신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월마트의 선택은 단순한 기업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당신의 지역사회, 당신의 기회, 그리고 당신이 장을 볼 때 내는 가격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노동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일과 소비를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하나인 월마트조차 더 이상 기존 모델을 유지할 수 없다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노동시장의 재편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소비하고 살아가는 방식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기업들이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까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결국 이런 기업들의 모든 결정은 단지 숫자와 이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정은 우리 사회,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바로 우리 소비자이자 노동자인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큰 소매 기업이 자신의 대통령에게 맞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국 거의 모든 도시에 있는 브랜드가 생존을 위해 움직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배신했다고 비난받는다면요. 폭풍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월마트가 자사의 공급망을 베트남, 멕시코, 인도 같은 국가로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였습니다. 이 결정은 전략적이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부과한 수입 관세는 한때 무려 145%에 달했으며 그 후 30%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가 유명한 저가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전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급망도, 수익 마진도, 톤당 단가도, 자동화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때 미국의 상징이었던 월마트가 미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서 이어진 연속 게시물 속에서 트럼프는 월마트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월마트가 미국 노동자들을 배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관세를 감당하고 가격을 낮게 유지하며 다른 산업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월마트와의 정부 계약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에 월마트는 반응했습니다. CEO 더그 맥밀런은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와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관세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기업의 구조를 아는 이들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월마트는 상장 기업이며 주주들은 실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받아들인 일반 대중에게는 이 발언이 국가를 등진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월마트는 이런 위험을 무릅썼을까요? 왜 수백만 소비자들의 기반을 등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강한 리더십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려는 트럼프의 전략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월마트처럼 거대한 기업이 관세를 회피하는 조치를 취하면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자신의 경제 장악력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쌓은 대통령에게는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월마트를 그냥 두는 건 관세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현실과 맞서 싸우는 쪽을 선택해 왔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시민적 의무와 기업적 책임 사이의 긴장입니다. 이념적 이상주의와 경제적 현실주의 사이의 충돌이죠.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바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송이 줄어든 트럭 운전사, 근무 시간이 줄어든 계산원, 아들의 책가방을 사려다 더 비싼 가격에 당황하는 싱글맘. 이 상황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시작된 관세가 결국 기업들을 해외로 떠밀고 미국 국민들의 생활비만 더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월마트를 배신자로 몰아가면서
정부는 사실상 수십 년간 가장 취약한 가정의 안정적 기반이 되어준 존재를 적으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2025년 1분기 월마트의 재무 보고서가 마치 폭탄처럼 공개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 실적이 분석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총 매출은 무려 65억 6,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회복력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관세 전쟁, 치솟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월마트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숫자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성장은 사실 경고 신호에 더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을 떠받친 것은 자연스러운 매출 증가도 경기 회복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월마트 경영진의 말에 따르면 그 실적은 매우 위험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공격적인 비용 절감, 물류 운영의 전면 재구성, 신규 관세 부과 전에 미리 물건을 확보하는 조치, 그리고 공급망을 베트남, 멕시코, 인도 같은 나라로 재배치한 전략이었습니다. 즉, 확장의 전략이 아니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였습니다. 시간과의 전쟁이었던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 주당 수익은 기대 이하였고 운영 비용은 증가했습니다. 수익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월마트는 매출 규모로는 이겼지만 내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쉽게 살 수 있었던 제품들이 이제는 일상 속 사치품이 되고 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는 350달러에서 450달러를 넘겼고 이런 가격 급등은 유모차, 장난감, 전자제품, 주방용품, 학용품 등 모든 품목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사는 한 싱글맘. 2명의 학령기 자녀를 둔 그녀는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야간에는 월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합니다. 수년간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그 매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장바구니는 점점 더 작아졌고 우유 가격은 올랐습니다. 기저귀는 월 소득의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셀프 계산대가 도입되면서 그녀의 근무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자동화는 유통센터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이미 대체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규칙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회사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월마트는 2026년 말까지 전체 인력의 3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0%, 이는 수십만 가정이 직접 영향을 받고 수백만 명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이 데이터를 방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비용 절감을 환영했습니다. 재무보고서 발표 직후 월마트의 주가는 3% 상승했습니다. 대형 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월마트의 적응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숫자는 고통과 희생의 상징이었지만 월스트리트에겐 그저 좋은 분기였습니다. 깔끔한 숫자, 그래프 위에 초록색 점 하나였을 뿐입니다. 월마트는 이 단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월마트는 소속감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월마트를 믿습니다. 그곳은 생일 선물을 사고 학교 유니폼을 구입하며 매달 한 푼 두 푼 아껴 장을 보는 곳입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그 인간적 현실과 괴리되기 시작할 때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정도로요.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토록 큰 압박과 불안, 소비자와 직원의 분노 속에서도 월마트는 여전히 쇼윈도에서 미소를 유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얀 조명, 넓은 통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가격. 하지만 그 뒤편에는 한계를 시험당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극한까지 밀려난 구조.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은 그들이 또한 같이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주의 오투마 같은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인구는 3만 명 조금 넘고 지역 월마트는 300명 가까운 직원을 직접 고용하며 간접적으로도 수백 명에게 생계를 제공하던 곳입니다. 운송업체, 지역 농장, 청소 유지보수 용역, 지역 소규모 공급업체까지 포함해 말이죠. 2025년 5월 그 월마트 매장은 자동화 모델로 전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과 재고의 타주 통합이 예고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사람은 카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15년간 부서장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녀의 교대 근무는 가정에서 가장 안정된 수입원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제재소에서 해고되었고 그 후 가족의 생계를 그녀가 책임져 왔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스마트 자동 재고 시스템으로 대체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카렌은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차에 올라 이 시간 동안 가만히 핸들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시스템의 작동입니다. 월마트 한 곳에서 일자리가 하나 사라질 때 5개에서 6개의 관련 일자리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 트럭 기사들의 배송이 줄어듭니다. 근처 식당의 식사 판매량이 감소합니다. 지역 진료소는 예약이 줄어 운영에 타격을 입습니다. 지역 경제에 기반한 학교들도 등록 학생 수가 줄며 예산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악순환은 처음엔 파괴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적응하려는 본능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월마트는 생존을 위해 틀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만 살아남으려 할 때 수천 명을 경제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건 철수의 움직임입니다. 가장 최근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월마트는 2027년 말까지 약 900개 매장을 하이브리드 또는 완전 자동화 모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 내 전체 운영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는 도시에겐 선고문입니다. 그리고 여파는 노동시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공급체계가 바뀌면서 월마트는 지역 공급업체와의 관계도 끊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역 월마트에 우유, 달걀, 채소, 육류, 수공예 제품을 공급해오던 가족 경영 농가와 소상인들이 글로벌 대량 공급업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을 더 싼 가격에 공급하는 업체들입니다. 결과는 지역 생산의 소멸입니다.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켄터키 같은 주에서 남아있던 기초 경제 기반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미국의 가족 농장은 12%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 추세는 지속되어 왔지만 이제 월마트의 변화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과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 사이의 연결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단지 거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의 중심 공급원이 그 지역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노동자가 스크린으로 대체되고 지역 상점이 시차가 다른 대륙에서 체결된 계약에 눌려버린다면 도시는 무엇을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무력감은 커져갑니다. 월마트에게 그 지역에 남아있으라고 강제할 법은 없습니다. 자동화가 더 빠른 수익을 제공한다면 고용을 유지하라고 할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옳은 것과 가능한 것 사이의 깊은 간극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 하지만 바로 거기에 가장 편리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친다는 믿음 말이죠.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항상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가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누군가가 이제 충분하다고 말할 때, 누군가가 더 이상 잘못에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은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더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대화를 모두의 깨어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의 자리를 맡은 이들에게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위해 일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라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이런 식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불붙는 말이나 공허한 약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당신의 의식이 행동으로 바뀔 때 시작됩니다. 불편함이 움직임이 되고 지침이 용기로 바뀔 때 세상도 함께 바뀝니다. 당신이 이 영상 끝까지 봤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아직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침묵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신에게 다음 걸음을 제안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요.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을 건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다고 믿고 있는 누군가에게도요. 그리고 댓글로 말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어땠나요? 당신 거리엔, 당신 지역엔, 당신 나라엔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당신 마음 안의 조용한 고통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건 무엇인가요? 당신의 시선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준 당신의 용기, 그 자체가 이미 준비된 사람의 증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는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느끼는 걸 멈추지 마세요. 무엇보다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걸 멈추지 마세요.